토요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김호성 PD입니다. 김호성 앵커의 개인 사정으로 오늘과 내일 출발 새아침 앵커를 대신합니다. 주말 내 서울 일부와 경기도 일대에서 통신장애가 있었습니다. 아현동 KT 통신시설 화재 때문이었습니다. 유일한 소통의 통로가 멈추면서 공공안전, 경제 등 기본적인 삶의 조건도 흔들렸습니다. 손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편리함이 손 안에서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드는 아이러니. 모쪼록 해당 회선 사용자들께서는 피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문제의 심각성 2부 인터뷰에서 공공보안 전문가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IT뿐 아니라 정치도 소통의 통로가 멈추게 되면 삶의 기본이 흔들립니다. 예산안 힘겨루기에서 사라지는 복지 예산도 그렇지만 민심이 전해질 통로인 선거제도 개편도 국민과 통신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KT 회선이야 복구 작업을 통해 다시 연결되겠지만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그렇게 빨리 복구되지 않는다는 것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당권에 도전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유한국당 정운택 의원 연결해서 정치권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이 끊겨도 FM 라디오는 변함없이 원할 때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꼭 필요한 것들이 멈춰서 당황스러운 주말이었는데요. 꼭 아셔야 될 뉴스 이 시간에 귀 열고 계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꼭 뉴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KT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통신장애 아직도 복구가 다 되진 않았어요. 예. 그래도 거의 다 됐다라고 하니까 오늘 정도부터는 사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카드 결제는 조금 늦어질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 화재 당일 우회망을 설치해서 한 70% 정도,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까지 90% 정도 이제 가복구를 했다는 겁니다. 카드 결제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모르겠는데 하루 이틀 더 정도 걸린다 그래요. 네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완전 복구는 일주일 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지하 통신구 150m 가운데 79m 정도가 이제 소실이 된 거고요. 굉장히 큰 화재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다 그름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작업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이번에 이제 좀 논란이 된 부분이 이 연소 방지 설비, 그러니까 스프링쿨러 네. 같은 게 설치가 거의 안 돼 있었다. 이것도 논란이었거든요. 이제까지 몇 차례 이런 그 유사 사고가 있어서 규정을 좀 강화를 하긴 했는데, 네. 그런데 이게 지하 통신구가 500m 이상 돼야 스프링쿨러 같은 걸 설치를 하도록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고속 인터넷을 비롯한 유선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우회망도 없었던 맞습니다.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 그 백업 체계가 없는 D등급 지사라고 그럽니다. 네. 여기가 이제 그래서 피해가 더 컸던 거고요. 화재 원인은 과부하 또는 스파크로 먼지에 불이 붙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일단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2차 정밀 합동 감식을 실시한다 그러고요. 또 KT 측은 적극적 보상 방안 마련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네. 한 달치 정도 아마 통신료 면제해주는 그런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게 산정이 좀 쉽지 않은 분야들이 좀 있습니다. 네. 카드 결제가 안 돼서 손해를 입은 맞습니다. 그런 그 업체들 같은 경우. 네. 사실은 그거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예, 요금은 석 달치 평균, 직전 석 달치 평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네. 이런 상점 부분은 이 피해를 산정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 보니까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도 네, 맞아요. 예, 영업에 굉장히 차질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또 이게 또 계산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도 이 재난 문자를 받고 이 근처를 지나가면서 한번 경험해 봤는데요.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공포감. 이게 특히 우리 사회에 주는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좀 연결되는 이야기도 하나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북철도 공동조사. 이 유엔에 이어서 미국까지 대북 제재 예외 인정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2일에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네. 그 첫 번째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남북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한 대북 물자 반출 부분을 좀 논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때 이제 미국 독자 제재 면제
이제 받는 그 방안에 합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23일에 이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도 제재 적용 면제를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 관련한 실무 작업에 착수를 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요. 이렇게 되면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연내 그 착공식 이게 가능해집니다. 네. 착공식 때 남북한 정상이 함께 테이프 커팅을 하는 이벤트를 기획 중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관측도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도 조금 높아진 거 아니냐. 연내 답방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흔히 양안 관계라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대만 지방선거에서 집권 민진당이 참패했습니다. 네. 이게 타이완을 주장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중국하고 좀 우호적인 관계를 이제 유지하게 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데 좀 눈길을 끄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을 이 차이 잉원 대만 총통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네. 그것도 이번에 국민투표로 해서 폐기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방선거 참패 소식은 뭐 다 아실 거고요. 그러니까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민진당 주석 그러니까 대표직에서도 사임을 했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 때 보니까 국민투표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물었던데요. 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을 중단시킨다라고 되어 있는 네. 전기사업법의 관련 조항 폐지를 묻는 국민투표였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가결이 돼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2년 만에 탈원전 법안 이제 폐기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탈원전 반대 여론이 이렇게 거세진 결정적 이유가 뭐냐? 네. 예,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있었습니다. 네. 네, 블랙아웃이라 그러죠. 네. 그리고 이제 전기료 인상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했다는 거고요. 사실은 이 대만의 탈원전이 문재인 정부의 일종의 롤 모델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국내에서도 이 탈원전 정책 관련한 국민투표 주장이 거세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이 대만의 독립, 이 올림픽 때도 타이완이라는 명칭을 쓰자라고 주장하는 이 민진당의 참패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고요. 또 우리와 밀접한 이 원전 정책도 좀 더 어떻게 추진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지금 사실은 음주 관련해서는 굉장히 사회적 여론이 이제 엄격해졌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 김종천 청와대 전 의전 비서관이 됐죠. 이제 음주운전 사고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예, 김종천 전 의전 비서관이 지난 23일 0시 35분 네. 12시를 좀 싹 넘긴 시점인데요. 청와대 인근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0%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관용 차량을 100m 정도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된 거고요. 이게 또 대리기사가 안 와서 자기가 찾기 쉬운 데까지 100m 운전했던데 그것도 음주운전이죠.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곧바로 직권 면직을 이제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벌어졌던 의전상 실수가 다시 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종천 전 의전 비서관 임명 당시부터 약간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네. 외교 의전을 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임명하는 게 적절하겠느냐라고 네네. 하는 그런 지적이 좀 이제 있었고요. 근데 그 사이에 사실은 이제 소소한 그런 그 의전상의 실수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지난해 12월에 중국 국빈 방문 당시에 시진핑 주석이 뭐 난징으로 떠났다든지 네. 또 아침 혼밥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혼자서 뭐 그쪽 관계자 없이 식사를 한 그 부분도 서민들의 논란이 식사를 있었고 같이 함께한다 이런 의미라고 좋은 취지라고 이제 네.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지난달 아셈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각국 정상과 단체 맞아요. 기념사진 촬영 네. 이걸 또 이 제때 시간을 못 맞춰서 놓쳐버리는 뭐 엘리베이터를 잡지 못했다 이런 네.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사실은 그렇죠. 벌어진 거였거든요. 또 평양 공동선언문 서명 당시에 김종천 전 의전 비서관이 만년필이 아닌 네임펜을 건넨 것도 논란입니다. 네. 예, 만년필로 보통 서명을 하거든요. 국제관례상. 네. 또 얼마 전에 펜스 부통령하고 면담 기다리다가 조는 장면이 외신 보도에 나간 것. 이거 다른 곳에 대기하다가 동시 입장하는 식으로 의전을 이제 가져갔어야 하는데 네. 이 부분 역시 논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의전 비서관을 좀 경험이 풍부한 분으로 잘 임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인 기강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주말 내 KT 화재로 소통이 안 돼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요. 정치권 역시 소통이 안 돼서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수는 보수 내부대로 또 여야는 여야대로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 어떻게 풀어갈까요? 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단판 회동, 지금 야 3당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밝혔습니다. 이 역시 아직까지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이시죠. 정우택 전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여러 가지 사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주말에 가장 빨리 나온 뉴스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권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참 오래된 얘기죠. 이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하면서 대통령과 회동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안 처리와 묶어서 같이 가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국회의원 수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국민의 시각에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을 동의할 건지 네. 저는 좀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저희 당도 지금 당론이 결정되진 않았지만 네네.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한 360석 정도까지는 늘 수 있다. 이 정의당의 입장이었습니다. 몇 주 전 저희와 인터뷰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지난 지방선거 때도 그렇지만 지금의 선거제도가 사실은 민심을 100% 잘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문제의식은 같이 갖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물론 그 사표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형평성의 문제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좀 소수당인 경우에는 그런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소수당의 입지를 더 늘려나가겠다는 것이 네. 사실은 뒷 배경이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아직 당론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좀 의석수 확대라든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지금 이 야3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12월 국회 예산안과 연계 처리하는 것 어렵다라고 전망하시겠네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그런가 하면 또 여당 대표의 발언이 좀 세게 여파를 만들고 있습니다. 10년 집권 해봤자 성과 만들어봤자 무너지는 건 3, 4년이더라. 뭐 극우 세력에 의해 통치돼 왔다. 민주당이 20년 이상 집권해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누군지 아실 것 같은데요. 이해찬 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건 독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건 국민의 뜻에 의해서 정권은 교체가 되고 또 정권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네. 측면에서 그런 어떤 그 독단적인 그런 생각에 국민들이 동의할 사람은 저는 없을 거로 봅니다. 예, 독단적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뭐 당내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인적 청산 의지 밝혔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준들도 내세웠는데 이게 사실상은 뭐 복당파 편이냐 이런 판단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뭐 물갈이된 인사들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돼서 들어오든 해라 이렇게까지도 얘기했는데 이 인적 청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물론 이 당의 변화된 모습은 모습으로 인적 쇄신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만 지금 시점은 적합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지금 현역 의원들에게 인적 쇄신의 이 칼을 들이대게 되면은 내년에 당의 운영은 물론이고 정부 여당과 어떻게 싸워 나갈 것인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비대위는 두세 달밖에 활동 기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비대위가 마치 내후년에 있을 공천심사위원회 기능을 담당하려고 한다는 것은 네.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기능은 다음 당 지도부가 할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런데도 굳이 당협위원장 교체에 이렇게 열을 올리는 이유가 만약 하나 전당대회를 유리하게 치르기 위한 꼼수라고 한다면 네. 당은 다시 한번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전당대회에서 네. 유리하게 치르기 위한 꼼수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네네. 탄핵 후에
탈당한 인사에게 당협위원장을 주고 네. 지금의 당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의도를 저는 뜻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지금 당이 분열될 수도 있다. 집단 탈당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전당대회까지는 이 비대위가 많은 권한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꼼수가 노골화된다면 당은 심한 갈등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집단 탈당 얘기도 나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당의 분열과 집단 탈당 문제는 저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좀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의 몰락을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고 또 보수 대통합을 기다려온 국민의 기대와 바람에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보수 대통합의 가치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일단 이 친박 혹은 잔류파라고 말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칼날에 대한 반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박근혜 정부가 사실은 실정으로 교체됐습니다. 이 부분에 일조하거나 또 책임이 있는 분들은 좀 그 책임에 합당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어서 사실은 나온 얘기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것은 지금 잔류파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걸 좀 사수파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잔류파가 언론에서. 아니라 사수파다. 네. 네. 이 잔류는 뭐 마치 패전병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네네. 이 당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수파가 더 적당하다는 표현을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런 점에서 이미 소위 서청원 전 대표 같은 분은 이미 물러나셨죠. 탈당을 하셨고요. 네. 또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영어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점에서 좀 소위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직접적 책임 있는 사람은 이미 책임이 물어져 있습니다. 네. 오히려 그때 문제를 보수 분열을 일으켰던 사람은 다른 당으로 나갔기 때문에 네. 그때 여러 가지 징계를 받지 못할 입장이었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만약 지금 보수 분열의 문제를 일으키고 탈당한 분이 아니고 그 당시 그냥 여기 우리 당에 있었다고 한다면 네네. 아마 그분들도 분명히 서청원 대표나 최경원 대표 같이 네. 아마 징계를 받았을 거로 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형평성의 문제에서는 저는 오히려 이쪽은 분명히 지금 징계를 받았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잔류파가 아니라 사수파다라는 말에 지금 이야기가 다 녹아 있을 텐데 그렇다면 지금 탈당하고 징계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국민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잘 모를 것 같아요. 좀 누구를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보수 분열의 그 책임적 입장을 져야 될 사람에 대해서는 네. 아마 한 2분 정도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한 분은 지금 우리 당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한 분은 우리 당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네. 예, 전 대표를 말씀하시는 아무래도 그렇죠. 책임 있는 자리가 그런 주동된 입장이 되겠죠. 네. 예, 자, 전 대표 하면 정말 2분 정도로 압축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징계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자꾸 거론하면은 네. 당이 불화로 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요다음에 21대 선거에서 그 공천 과정에서 네. 또 그 공천 그때가 되면 또 국민의 눈높이가 나옵니다. 공천 네. 기준에 대한 그때 처리할 문제지 지금 이 문제를 갖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고 싸워서는 이 당이 내년 365일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네.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여러 가지 첨예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강론적인 질문을 드렸고요. 큰 틀에서 지금 2020년 총선 사실 가장 큰 숙제입니다. 이걸 지휘하게 될 당대표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고 사실상 정우택 의원님도 당권에 대한 얘기가 솔솔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들 생각하고 계시나요? 글쎄요, 출마하는 거는 다 개인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네. 제가 뭐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못하지만 저는 명분상으로 봐서 아까 자꾸 탈당파와 사수파의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저는 배가 침몰할 때 먼저 살겠다고 바다에 뛰어내렸던 사람이 배가 다시 원상복귀되니까 제일 먼저 올라와서 선장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정치적 명분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 이런 분들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네. 또 이분들이 당의 얼굴이 돼서는 요 다음 총선을 치르기가 어렵다는 것이 제 정치적 소신입니다. 예. 또 한 가지 자질면에서는 야당다운 야당을 좀 만들 수 있는 분, 또 보수 대연합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분,
또 공천혁명을 일으켜갈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좀 자질면에서 전면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뭐 당내 분위기까지 정우택 의원께서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황교안 총리 얘기도 사실은 이런 국면에 항상 자주 등장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황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치인으로서의 그 자질과 역량을 검증받은 단계는 아닙니다. 네. 저는 요 다음 선거에서 입문해서 네네.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을 보이고 진 면목을 보임으로써 잠룡 반열에 갈 수 있는지의 네. 그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저는 일의 순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선거를 통해서 이 수순을 밟고 이 대표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엿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홍준표 전 대표는 뭐 이미 대표를 하셨던 분이지만 정치 복귀 얘기도 하셨고요. 여러 가지 얘기 지금 뭐 화제가 되고 있는 발언들도 많이 하십니다. 복귀 선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침부터 좀 쓴소리해서 죄송하지만 네네. 홍준표 전 대표는 언론에 좀 자주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인이 평소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퀴벌레처럼 왜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지 네. 연탄 가스처럼 왜 스며 나오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다시 정치에 관여하고 싶은 아마 자신만의 몸부림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총선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 홍준표가 옳았다는 국민의 믿음이 생기면 복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복귀한다고 하면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당시에는 본인만의 예지력이 있었고 국민들은 그걸 이해 못했다는 뜻인데 네네. 과연 그것을 반성하고 회개했다고 돌아온 것인지 네. 저는 좀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멀었다. 그리고 뭐 스며 나온다 이런 평가까지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애정을 갖고 계신 청취자분이신 것 같습니다. 8753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자유한국당 의원의 상당수는 다음 총선에 나오지 말고 신진을 발탁하면 국민들이 지지하고 또 국민의 시선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문자 의견 주셨는데 갑작스러운 질문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뭐 어르신 생각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제가 공천혁명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네.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분들은 아마 공천에서 많이 도태될 것이고 네. 국민의 기준에 맞는 새로운 기준이 설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새로운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보수 통합 문제도 사실은 길이 확실히 보이는 상황은 아닌데 이 반문연대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보수신당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문연대 얘기는 또 이현주 의원이 연결돼 있고 보수신당 얘기는 전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이 언급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반문연대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후년 총선 전에 우리 보수와 중도 특히 우리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돼서 반문연대로 뭉쳐가야 되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현 시점에서 바로 반문연대가 성사될 것인지 실체적 어떤 형성을 해 나갈 것인지는 아직 이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전당대회 후에 체제와 전열 정비를 마친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돼서 우리 제도권은 물론이고 제도권 바깥의 건전한 시민단체 또 많은 인적 자원들과 네. 앞으로 교류와 소통을 통해서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보수 신당 문제 뭐 전원책 전원책 변호사가 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마디로 이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쉽지 않다. 네. 소위 그 삼김들은 이것을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후에 이해창 전 총재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또 최근에 바른당 사례를 보듯이 네. 전부 실패했습니다. 네. 오히려 전대후의 새로운 모습의 자유한국당과 보수 대통합 나아가서 반문연대까지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저는 다른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 길이 있겠지만 어느 길에 힘이 쏠릴지는 또 국민들께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었습니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광고 듣고 2부에서는 이 KT 통신실 화재로 멈춘 서울 통신 이야기 보안 전문가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함께 방송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번 YTN 라디오 주파수가 94.5입니다. 0945번 문자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의견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인터뷰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지난 토요일 오전 11시 12분이었죠.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지사 지하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 그 여파가 큽니다.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뿐 아니라 고양시까지 통신 장애가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 치안 이런 부분도 아주 무풍지대에 있었다. 아주 관리가 없는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런 말인데요. 그로 인해서 피해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앞으로의 걱정들도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단순한 통신 화재와 장애가 아니라 테러라던가 사회 혼란을 끼칠 목적이 악용된 사례였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보안 대책 철저하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테러학회장이시죠. 호원대 법경찰학과 이만종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화재 감식과 원인 파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구도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말 큰 불편함 겪으신 분들 많습니다. 이 정도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설도 중요한 사건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에는 우리가 이제 슈퍼 네트워크 사회가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초연결 사회 이런 말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네트워크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사회인데, 네,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네트워크 사회의 빛과 그늘이다 이렇게도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통신 같은 경우에는 마비되는 순간에 인터넷이라든가 또는 통신, 금융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네. 기반 시설의 중에서 이제 관리돼야 하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이 중에서도 이제 철도라든가 이제 전력, 에너지, 이런 것도 이제 유해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이제 파괴된다든가 기능이 마비가 되면은 국가 경제 그리고 이제 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네. 이제 국가 시설 같은 경우는 국가 보안 목표로 이렇게 이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미 국가 차원에서 이제 방어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항이나 항구 같은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공동구 또 이제 정수장 이런 데가 상대적으로 이제 취약한 네. 시설인데 이런 데가 이제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그 피해가 굉장히 막중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사실은 500m 이상 스프링클러 설치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스프링클러 설치가 아니라 이만큼 중요한 시설이라는 인식이 있었나라는 뒤늦은 후회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게 사실은 치안 시스템이 먹통이었습니다. 이게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어떤 범죄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할 수 있는데 보니까 이 서울지방경찰청 관할 통신사업자도 KT였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안 서비스 또 경찰 다 먹통이었다 지금 이런 우려점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또 경찰학과시고 또 그쪽 전문가시니까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그 라이프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런 말이 있는데 이제 지하 통신구 또 공동구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대 사회의 생명줄로 불리는 이제 사회 기반 시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화재라든가 이 지역에는 타격이 있으면 이제 굉장히 그 치안이라든가 안보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전쟁이나 국가 혼란을 목적으로 이제 공격을 한다면은 네네. 후방 테러와 결합해 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공격 전술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공격하는 그 입장에서는 이런 테러에 성공하게 되면 이제 사회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마련할 수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이번에 다시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과거 이석기 통합 진보당 의원 사건 네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 재판 기록을 보면은 테러 대상으로 평택 가스 생산기지 또 KT 해화지사 그리고 분당 IDC라든가 이제 송전 철답 이런 장소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상황들이죠. 예, 이건 사례고요. 일단 사법농단 재판으로 좀 양상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 관련된 언급이 됐던 바가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셨고 지금 혹시 이 KT 화재로 인해서 통신 장애나 불편 겪으신 분들 있으면 문자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좀 이 상황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샵 0945번 보내시면 됩니다. 저도 사실 이 근방을 지나가면서 재난안전 문자를 받긴 했습니다. 재난안전 문자를 받고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일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재난 중에 이런 것도 일종의 재난으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통신망에 너무 많은 것을 의존한 IT 강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상이 이제 마비돼 버렸는데 네네. 재난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자연 현상과 관련된 천재지변을 우리가 이제 재해, 네, 보통 이제 재앙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 사건은 재난이다 이렇게 이제 명백히 네. 이렇게 아직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람의 실수라든가 부주의 네. 또 고의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재난 수준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만종 한국 테러학회 장관과 얘기하는 얘기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게 이번에는 단순 화재고 또 관리 부실일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통신이 두절되고 혼란을 일으킨다라는 게 이게 만약에 불순한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아찔하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진화에도 11시간이 걸렸고 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좀 철저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나치게 위험을 확대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절대 이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1%의 그런 가능성에도 조금 더 엄중하고 네. 신중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사건을 안보적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결코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네네. 만일에 위해 세력이 도처에서 동시다발로 또 전국적으로 네. 국가 기관 시설 공격에 성공한다면은 네. 국가의 혼란도 굉장하고 또 이제 진상 규명도 이제 쉽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일회성으로 보지 말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구석구석을 점검하고 살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이 경찰 통신망도 먹통이 됐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물론 다른 무선 통신망의 보안이 있겠지만. 이런 통신구 같은 곳을 공격한 뒤에 어떤 일을 저지르면 사실 신고조차 안 된다라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의 우려점이 좀 구체적으로 예상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과학이 맞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제 과학의 이제 착시, 그다음에 취약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이 재앙이 상당히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사회를 이제 빅데이터 전쟁 중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테러의 방법도 조금 더 이제 지능화되고 네. 또 고도화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창과 방패처럼 맞춤 파괴 양식으로 이렇게 이제 치안이라든가 또는 테러도 이제 진화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첨단 기술 또 과학이 얼마나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파괴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라든가 테러의 위험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대책, 치안 대책 이런 것들이 이제 강구돼야 된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이 테러가 과거처럼 폭탄이나 직접적인 위해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꼭 테러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우발적인 사고라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되는 게 답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지금 긴급 통신 서비스 또 이동 기지국 배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좀 아직까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단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일단 다른 방식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이 사고에 대한 대처도 좀 시원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KT망이 두절되면 좀 다른 통신사에서는 임시로 공용 이용하거나 그런 FM망 같은 것들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기술적 분야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지난 2000년 2월에 발생한 여의도 공동구 화재가 있었거든요. 이 사건 때도 일대 난방이라든가 전력 그리고 이제 통신이 중단이 되면서 굉장히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증권 거래까지 중단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세력이 계획적으로 공동구를 타격할 경우에는 도시 전체가 이제 장시가 이제 마비될 수가 있거든요. 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2차, 3차 공격, 2차, 3차 피해까지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혼잡 현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네트워크, 또 언제 어디서든지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상호 접속 방식, 또 통신망 규절 시 FM망을 통한 긴급 안내, 매뉴얼 보안, 이런 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예, 참, 이 추가적 보완이 필요하고요.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회의 능력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일단은 저도 그랬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습니다. 테러나 여러 가지 보안 전문가이신데요, 교수님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겼다, 연락이 두절되었다,
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소통이 마비되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개인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 원칙이나 요령 같은 것들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보스턴 스트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이 말은 이제 2013년도에 그 미국의 보스턴 마라톤 대회 중에 테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테러가 이제 조기에 이제 진정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제 시민들의 단합된 힘 때문이었다는 것을 표현한 말인데. 네. 네, 물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왕좌왕하게 되죠. 또 네네. 극심한 혼란이 올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평소 이제 훈련도 중요한데. 재난안전 국민행동 요령이 있습니다. 재난안전 국민행동 요령. 네, 행동 요령. 여기 네. 보면 이제 FM 라디오를 뭐 지참하는 그런 그 사항들이 있고요. 네. 또 안전 디딤돌 앱이라는 게 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재난안전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이제 제공받을 수가 있는데, 네.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이 당황하지 말고 제공되는 절차에 따라 가지고 차분히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예, 이 보스턴 마라톤 사례를 들면서 어떤 시민들의 단결된 문화도 중요하지만 또 재발 방지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 뭐 2000년, 2003년 사실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민간 통신망 외에도 앞서 뭐 국가가 관심을 갖고 보호하는 시설이 있다라고 한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관심을 좀 기울여봐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진 같은 것들도 이제 안전하지 않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비할 것들이 필요할 텐데 어떤 것들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일을 우리가 이제 타산지로 이제 삼아야 되는데요. 네네. KTX라든가 지하철, 공항 같은 그 교통 관련 시설, 그리고 이제 통신 상수원 보호 시설과 이제 특히 다중이용 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검해야 될 그 사항이 많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고향 저유소에서 그 풍동이라는 그 사고도 맞습니다.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회 안전망이 조금 더 이제 강화돼야 하는데, 제가 이제 추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우리 한국을 둘러싼 테러 양상이라든가 치안의 환경도 굉장히 그 국제 안보 환경에 따라서 이제 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유럽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생 테러가 주는 그런 시사점도 우리가 결코 이제 쉽지 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 사회에도 이제 다양한 유형의 차별, 또 네. 사회적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만이 생길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자생 테러의 잠재적 원인으로 이제 작용될 수 있는데 그래서 네. 사회 통합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사회 곳곳에 그런 차별 요소를 찾아내는 거. 네. 또 그래서 이걸 없애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네. 저는 말하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예. 사회문화적 소통은 진짜 소통 장애를 막아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테러학회장이시죠. 호원대 이만종 교수였습니다. 출발새 아침 여기서 마치겠고요. 뉴스 듣고 3부에 돌아옵니다.